그는 한때 중국 축구의 별이었습니다. 중국 축구를 한 단계 높인 감독이었습니다. 바로 이장수 감독입니다. 중국 12년 동안 맡은 팀을 리그를 승격시키고 그 리그의 선두에 올려놓은 특별한 재주가 있는 이장수 감독이었습니다. 오늘 한겨레 캐스트에서는 이장수 감독을 모시고 중국 축구에 관련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중국에서 돌아온 지가 얼마 되셨죠? 이제 이번 달이 1년 됐습니다. 딱 이제 1년째네요. 네. 작년 제가 6월 달에 들어왔기 때문에. 한때 중국 축구의 아버지, 중국 축구의 별 이렇게 불리셨던 이장수 감독님이신데 가장 마지막에 있었던 중국 소속팀이 강주 흥따죠. 예, 강주 흥따. 네네. 애초에 그 팀은 2부 리그 팀이었죠. 아니요, 원래 1부 리그에 있다가 네네. 그 당시에 이제 그 팀이 중국이 몇 년 전에 이제 그 승부 조작에 굉장히 그 파동이 컸었죠. 그게 연료가 돼서 이제 1부에 있다 2부로 떨어졌죠. 떨어지면서 사실 그 당시에 이제 제가 가서 보니까 1부에 있던 선수들이 그 주전이 8명이 빠져나갔어요. 네. 2부로 떨어지니까 팀을 전부 이동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사실 맡기가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좀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한다고 하면은 그냥 해보겠다. 그렇게 해서 팀을 맡았죠. 그래서 좀 계약 기간을 좀 길게 갔었죠. 예. 그 강주 흥따 팀을 결국 우승을 시켰죠. 예, 그렇죠. 처음에 약속이 이제 저하고 이제 2년 안에 사실 이제 개막 일주일 앞두고 제가 그 팀과 계약을 했거든요. 그래서 2년 안에 일부로 올라가고 2년 후에 준비를 해서 2년 후에 우리가 일부 리그 어떤 그 중초라 그러죠. 중초 리그의 어떤 우승을 목표로 잡자. 그래서 4년을 잡았죠. 네. 다행스럽게 첫 해 저희가 1위로 우승을 해서 이제 일부로 승격이 됐죠. 승격이 되고 나서 그 다음에 바로 또 우승을 했어요. 그렇죠. 사실 조기 달성을 한 거죠. 하여튼 팀만 맡으면은 우승하는 지도자의 모습을 중국에서 보여주셨죠. 가장 처음에 맡았던 팀이 이제 그때 그 당시는 이제 충칭 농신이라고요. 네, 그 팀도 결국 우승을 한 번도 못한 팀인데 맡아갖고 우승을 시켰나요? 예, 그렇죠. 그쪽 이제 서남 지역인데 중국 지도로 보면 서남 쪽입니다. 서남 네. 쪽에 이제 그 사천성, 후베이성, 무한 이쪽 팀들이 있는데 해방 이후에 50년 동안 어떤 그 중국 리그나 FA컵 우승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50년 동안. 네. 저희가 처음으로 했죠. 제가 부임하고 나서 3년째였죠. 3년째 저희가 이제 리그 사회를 하면서 FA컵 우승을 했죠. 그 당시에 얻은 별명이 이마 충칭의 별이었죠. 그 당시에 이제 그런 이제 사실 좀 어떤 바람이 불었다고 그럴까요? 그 당시에 인기의 실감도는 어땠습니까? 중칭에 가면은 대부분 사람들이 다 알아보고 그랬습니까? 저는 깜짝 놀랐어요. 중국이라는 곳에 처음에 이제 중경이라는 가서 저희가 이제 첫 해 제가 갔을 때 사실 리그 14팀에서 13위였거든요. 네. 리그 중간에 제가 들어갔습니다. 6월 달에 갔는데 그 당시 13위였는데 저희가 리그를 마감하면서 7위로 마감을 했거든요. 7위로. 7위로. 2부 리그로 안 떨어졌죠. 두 팀이 네. 안 떨어졌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99년도에 저희가 리그 4위를 했어요. 네. 굉장히 그건 엄청난 발전이죠. 그 당시. 사실 중경에 있는 구단이나 팬들도 리그 4위까지는 생각을 안 했죠. 왜 2부 리그로 안 떨어지는 게 목표였기 때문에. 이제 2년째를 하고 나니까 그 어떤 그 열기라는 것을 이루 말 한국에서 전혀 느껴보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택시를 타면 택시비 다 공짜예요. 택시비 공짜고 뭘 음식을 먹으러 가면 음식값을 안 받고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불편하죠. 좀 오히려. 그러니까 그 중경의 영웅이네요, 진짜. 중경의 그 당시 별이- 그랬었어요. 네. 예, 어떤 식당, 호텔 손님 들어서 모시고 가면 커피다 이런 것도 굉장히 좋은 서비스가 나오고. 생애의 가장 황금기였습니까, 그럼 그때가? 글쎄 제가 중국으로 처음으로 건너갔던 도시가 중경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인상이 굉장히 깊죠. 많이 남아있는데. 제일 궁금한 게 그거였습니다. 왜 이장수 감독은 맞는 팀마다 그렇게 리그를 승격시키고 우승을 하고 전혀 새로운 감독상을 아마 팀들한테 심어준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어떤 모습의 지도자상을 보였습니까?
일단 중국 축구를 알기 위해서는 그들 속에 빨리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들 문화를 내가 빨리 좀 알아야 되고, 걔네들이 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빨리 알아야 되기 때문에 사실 구단에서 집을 제공을 하죠. 네. 때로는 호텔을 제공을 하고 하지만 저는 선수들하고 같이 생활을 했었어요. 왜? 좀 더 빠른 시간에 많은 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처음에 선수들이 굉장히 어떤 조금 반항이라고 그럴 거예요. 감독에 대한 반항. 그러다 보니 시간이 지나면서 굉장히 열정적으로 팀에 매달리니까 선수들이 인정을 하게 돼요. 그래서 조금씩 밀어내던 것이 나중에는 오히려 그런 것들이 정말 저 사람은 한국에서 와서 굉장히 열심히 하는 사람이구나. 조금씩 인정을 하게 되고, 인정을 하게 되니까 선수를 관리하기가 편하죠. 관리가 된다는 것이. 결국 축구라는 것이 어떤 개인이 한두 명에서 승부가 결정나는 것이 아니고 전체가 같이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선수들한테 그걸 주입시킨 것도 내가 아니다, 이거는. 나를 위해서가 아니고 팀을 위해서. 팀을 굉장히 강조를 했죠. 그런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이해를 하게 되고, 저 역시 이제, 한국과 다르게 어떤 중국에 왔기 때문에 그 나라의 문화와 그게 빠져들어가서 그렇게 생활을 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중국 축구 선수들하고 한국 축구 선수들하고의 차이점은 뭐가 있었습니까? 이제 한국 축구는 사실 저희가 이제 프로 축구 출범이 83년도였거든, 1983년도. 제가 그 당시 이제 창단 멤버로 이제 유공에 있었기 때문에. 오래됐어, 좀 오래됐죠. 그렇지만 중국은 그 당시에 98년도에 프로 축구가 출범한 지가 몇 년 안 되었을 때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프로 축구가 출범은 했지만, 프로가 어떤 것인지를 사실 잘 모르고 있을 때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선수들이 어떤 프로 의식이 굉장히 좀, 적다고 봐야 되겠죠. 그 당시에 그런 상황이었어요. 98년. 갈등이나 이런 건 없었습니까? 물론 뭐 갈등이 많이 있었죠. 그 당시 왜 그러냐 그러면은, 이제 갑자기 선수들이 어떤 그 수입이 많아지니까 그 수입에 대한 관리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술을 쉽게 접하게 되고, 쉽게 이제 밤 문화에 많이 선수들을 접하게 됐었죠. 이제 그걸 못하게 하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감독과 선수가 마찰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 당시에는 사실 그런 것들이 굉장히 큰 문제였었어요. 그래서 그런 걸 이제 잡기 위해서 좀 강하게 가다 보니까 선수들이 반대를 많이 하죠. 중국 선수들한테 막 화난 적도 있지 않았을까요? 많이 있죠. 라카룸에서 물병도 집어 던지고, 신발도 집어 던지고, 심지어 유리창도 깨고, 처음에 가서는 굉장히 그런 일이 많았는데, 12년 동안 어떤 일이 없었겠어요. 중국 언론과도 한참 다투셨죠. 그렇죠. 그게 이제 제가 정확하게 2001년도입니다. 2001년도에 중국으로 건너가서 제가 4년째 되던 해인데, 그게 이제 강주에 있는 신문사에서 그 당시 제가 중경에 있을 때, 충청에 있을 때인데, 남방티보라고 남방체육신문이죠. 그 체육신문에서 내가 검은 돈을 챙겼다고 사실 일면 톱으로 기사를 내보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언론사를 상대로 해서 소송을 걸었죠. 한 2년 반 걸렸어요. 이제 1차에서 이기고 다시 그쪽에 상소를 해서 2차에서도 이게 똑같은 제가 이제 이겼는데, 그때가 제가 중국 생활하는 어떤 그런 기간 중에 가장 힘들었다고 봐야 되겠죠.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이것은. 내 조국의 문제도 되기 때문에 내 조국의 명예가 걸려 있는 건 내가 해야 된다 그래서 시작을 했죠. 개인으로 한 언론사를 상대로 해서 명예훼손을 어떻게 해서 받은 금액이 가장 컸죠. 그 당시에 민필이 20만 원 제가 받았기 때문에. 20만 원이면은 한국 돈으로 한 4천만 원 정도 4천만 원 가까이 되죠. 그래서 그 이후에 소송을 해서 받은 이제 20만 원을 중경시에 이제 불이웃돕기에 내고, 축구 발전에 내고 절반씩 냈죠. 2천만 원씩. 그럼 한국인들이 갖는 일반적인 궁금증이 하나 있습니다. 왜 중국 선수들은 한국 선수들보다 축구를 못할까? 일반적으로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알아요? 인구가 13억 내지 14억 가까이 되는데, 한국은 5천만인가요? 5천만인데,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크게 놓고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사실 축구를 하는 어린 선수들은 오히려 한국보다 지금 더 적습니다, 중국이. 왜 그러냐 그러면은, 사실 중국에는 한 가정에
한 명. 자식을 한 명밖에 못 놓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생활 여건이 좋아지면서 축구를 안 시키려고 한다는 거죠. 예. 축구를 안 시키려고 해서 사실 축구협회 선수로 등록되어 있는 선수는 한국보다 훨씬 적습니다. 실제로 들어가 보면. 그게 가장 큰 문제죠. 저변 확대가 전혀 안 돼 있다는 거죠. 최근에 한국 국가대표팀은 8회 연속 월드컵에 진출하는 네. 큰일을 이뤘죠. 네, 그렇죠. 물론 뭐 이란에 졌기 때문에 분위기는 별로 안 좋았지만은, 그리고 또 새롭게 감독을 지금 물색하고 있습니다. 한국 대표팀 축구의 문제점이나 개선할 점은 어떤 게 있었던가요? 글쎄, 사실 저는 지금 한국 축구가 2002년 이후에, 2002년 누가 대표팀 감독을 맡든, 그렇잖아요. 늘 이제 똑같은 소리가 나오는데, 저는 가독이라고 봅니다. 사실 지금 현재 기존의 대표 선수들 연령을 봐서는 사실 올림픽 애들이 이제 올라가서 성인 대표팀에서 이제 자리를 잡아갈 때거든요. 그래서 늘 이 시기는 힘들다. 그러니까 물론 국민들은 축구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축구가 월드컵에 계속 본선에 진출한 것도 좋아하는데, 다만 왜 뻥축구 이른바 그런 세기가 없이 전략도 없이 왜 그렇게 옛날 동네 축구 하듯이 계속 축구를 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팬들로서 굉장히 불만이거든요. 지금은 최전방에 나가 있는 공격수가 이제 뭐 지금 김신욱이, 뭐 이동국이, 물론 이제 박주영이 이제 이런 구자철이 뭐 이런 선수가 되겠죠. 그런데 사실 그 선수들의 컨디션이나 상태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은 최강희 감독이었거든요. 최강희 감독은 어쩔 수 없는 그런 선택이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네. 그래서 좀 더 안전하게 가기 위해서 실점을 하지 않고, 최근 몇 경기에서는 계속 실점을 했기 때문에 실점을 하지 않고 승점을 챙기려고 하면은 조금 경기 내용이 좋지 않더라도 뭐 그렇게 갈 수밖에 없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을 하는데, 조금 뭐 저도 축구인 한 사람으로서 조금 아쉬움은 남는 부분이에요. 그런 부분들이. 한국 국가대표팀에 맞는 지도자상, 예를 들자면 뭐 히딩크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어떤 형이 적합하다고 보십니까? 계속 우리가 이제 조금만 결과가 좋지 않은 2002년도를 자꾸 상기시키는데, 그렇게 가면 저는 오히려 더 힘들어진다는 거죠. 그때하고 지금 상황은 분명히 다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사령탑을 맡으실 생각은, 뭐 그런 욕심은 없으셨나요? 글쎄, 뭐 그런 사령탑이 욕심이 없다는 것은 뭐 축구인으로서, 지도자로서 뭐 그건 아니겠죠. 그렇지만 그런 것은, 어떤 그런 지도자의 자리는 자연스럽게 왔을 때 생각을 해봐야지. 좀 그렇게 봐요. 예. 그렇게 뭐 크게 욕심이 있거나 그러진 않아요. 예. 롤모델이나 좋아하는 축구 스타가 있다면? 맨체스터에 있던 뭐 퍼커슨 감독을 상당히 좀 뭐 꼭 롤모델이 아니고, 사실 그 양반은 한 팀을 굉장히 오랫동안 했잖아요. 그죠? 그 비결이 도대체 뭔지 지금도 궁금해요. 사실 뭔가 남들보다 나은 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지 않냐. 그래서 저는 저 역시 그런 생각을 해요. 사실 팀을 옮겨 다니는 것보다는 어떤 한 팀에서 오랫동안 정말 명문팀이 될 수 있는 그런 발판을 마련하고 준비하고 이런 것들을 하고 싶어요. 예. 지난 12년간 중국 생활을 마치고 이제 1년의 휴식기가 있었네요. 그렇죠? 앞으로도 좋은 기회, 좋은 팀 만드셔서 축구 발전에 이바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많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